네. 자, 그러면 2024년도 4월 27일 오전 10시 한양공고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실전 감리사반 10기 명품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9월 6일인 것 같은데 이때 설명회를 하고 실제 10기의 킥오프는 9월 20일 여기에서 11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신청자는 한 11분 정도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 이름은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현재 주식회사 ITP를 셋업을 했고 그다음에 ITP 기술사회라고 해서 현재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쪽은 합격률을 거의 90%를 히트하고 있죠. 그죠? 129회까지는 합격률이 100%까지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의 정보관리와 컴시용 쪽에 합격률은 지금 국내 시장의 9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의 모든 지식을 현재 그 정보시스템 감리사에 같이 융합을 해서 현재 11주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ITP 기술사회의 주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주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주소를 통해서 여기에는 기술사 감리사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은 ITP라고 한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 어제 그 토목기술사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강남 쪽에 세 군데가 있고 영등포 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모두 다 매수를 해서 감리사가 됐든 기술사가 됐든 합격한 분들하고의 다음에 비즈니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랫폼을 현재 한 8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 것 같고. 자, 저의 직장은 이베이 쪽하고 마지막 직장이 티몬 이렇게 해서 40대 초반에 주식회사 ITP를 셋업을 했고 아마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아마 네이버 쪽에 제가 쓴 책 한 10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론과 실무가 모두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4에 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감리사반 10기를 지금 플랜을 하고 있고 지금 1년 정도가 아직 이미 사실 4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죠? 그것을 한번 목표로 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쪽에 ITP의 이 감리사반은 다른 쪽하고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한 6개월 전부터 ITP에 있는 7년치의 감리사 과정을 대부분 선 오픈해 줍니다. 선 오픈.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그 사업 관리부터 해서 법 지침,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시구, 그다음에 보안에 5개의 도메인에 120개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만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먼저 좀 어벙한 걸 오프라인 감리사부터 해서 전체 7년 동안의 동영상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행 공부를 하고 오프라인은 변화가 있는 부분만 업데이트 강의 및 주간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과정은 선 감리사에 대해서 4개의 패키지를 오픈을 해주고 오프라인 1개를 통해서 1년치의 변경이 된 부분, 실제 예상 문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기의 역사를 한번 보면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왜냐하면 매주 따라오지도 못하고 7년치의 동영상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다 보니 한 회차에 합격을 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불합격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6개월 만에 붙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한 6, 7시간씩 매일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막상 대부분 또 직장을 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다음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한 8개월 남은 시점에 합격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일단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 플랫 러닝은 기존에 있는 한 7년째 동영상을 선행으로 좀 공부를 하고 우리 과정이 끝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도파를 하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4개의 패키지는 여기서 이른 5가지 과정을 4개의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지칭을 해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서브노트라고 불리우는 이 서브노트 범위를 마스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스터하는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감리사 과정은 기술사 과정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프로젝트의 스코업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7년 전에 그때의 촉진자하고 같이 촬영을 했던 정보시스템 감리사 필수 동영상 시즌 1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법에 대해서 문제가 한 7문제 나오는데 전자정보법 밑에 시행령 밑에 지침과 각종 가이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읽을 때도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식의 어떤 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법 조문을 IT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읽고 이해가 되겠냐고, 그죠? 이해가 안 되지.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법 이런 것만 하더라도 몇십 페이지가 되고 정보시스템 감리사 해설서만 하더라도 495페이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읽기가 어렵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게 서브노트 1이라 부르는 7년 전의 동영상이지만 가장 필수적인 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4, 5년 전쯤에 한번 업데이트를 쳐졌어요. 그죠? 요게 시즌 2고. 자, 그러면서 한 3, 4년 전쯤에 아예 기술사 과정 더하기 감리사 과정을 묶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그때는 심화반 제가 20주를 했어요. 그죠? 감리사반에 지금이 11주를 그때 20주를 했어요. 그죠? 2주에 한 번씩. 거의 한 9개월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거의 죽을 뻔 했어요. 그죠? 그때 20주 촬영된 게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초죠. 그죠? 올해 초에 4월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기수가 9기였거든요. 그래서 9기는 2023년도 감리사 서브노트 갱신 강의 2 이름으로 해서 요 3번에 이 변경된 걸 다시 촬영했어요. 그죠? 아니죠. 다시가 아니라 추가 촬영했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만 촬영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 2개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 사실 뒤에도 패키지가 많잖아요. 근데 모두 다 제공을 하자면 ITP가 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4개를 고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저하고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여기서 최소한 2개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와 이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저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이거와 이겁니다. 이거와 이거. 근데 갱신된 것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4개의 패키지 중에 일단 벌써 4개가 벌써 여기 지금 커버리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주 기수마다 촬영을 했어요. 그죠? 매주 기수마다 모의고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4분의 기술사님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푸시를 하거든요. 그죠? 마치 지금 기술사 합격률의 90%처럼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사실은 제가 여기 손을 떼는 순간에 아마 우리는 평범한 학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사 과정에 최소한 사업 관리 쪽은 제가 발을 담궈요. 그죠? 왜냐하면 PFP 자격증만 하더라도 저의 저수된 책이 그래도 지금 네이버 판매 1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은 하나를 걸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다른 쪽 도메인도 우리 수준과 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아무튼 얘기가 또 옆길로 갔는데 마지막으로 촬영된 게 매주 주간 모의고사는 실전감리사 8기입니다. 요거 하나를 좀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간 모의고사도 작년 것도 하고 또 올해 또 변경돼서 문제를 또 낼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주간 모의고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가 4개 패키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앞에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도 일부 중첩되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4월 달까지는 내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감리사반 이전의 주간 모의고사가 되는 이번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 GERT라고 하는 그런 사업관리 용어를 빼놓고 여기 지금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동영상의 줌으로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아마 저희 얘기가 이해가 될 건데, 사업관리법 지침, 그다음에 정부 시스템 감리 쪽에 25개의 도메인이 첫 번째 25문제니까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이미 기출문제에서 한 90%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신규 문제는 해봤자 10%밖에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니아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담당 여직원한테 이번에 커트라인이 몇 개예요? 물어봤더니 85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85개가 커트라인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120개잖아요. 그죠? 120개에서 85개. 그다음에 25문제에서 90%의 퍼센티지가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문제 수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묶어드릴게요. 묶어드릴게요. 요거는. 따라서 이것까지 두 개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니까. 따라서 17년에서부터 지금 2023년도 제가 사실 너무 바빠서 어제 동영상 찍고 올렸어요. 저도 가장 늦게까지 이걸 우리는 LF라 부르죠. 그죠?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LF 뜻 모르죠. 그죠? 레이트 피니시죠. 아무리 늦어도 오늘까지. 아무튼 여러분들 웃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에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제 얼굴도 안 보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여기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카메라는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그 기출문제에 7원치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최소한 3번은 수강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를 수강하고도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0%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다 프리집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를 읽어야 돼요. 요거를 또 하나의 패키지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징하게 촬영해 놨어요. 그죠? 징하게 촬영해 놨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제가 합격을 하면 90% 환불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까지 안 하면 누가 합격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감리사 쪽은 우리는 또 2차는 신경 안 쓰잖아요. 2차는 면접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또 2명 정도만 빼놓고 다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2차는 신경도 안 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저한테 붙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나마 이런 환불 규정을 만들어야 야, 나 붙었으니까 90% 환불해줘. 모의고사 비용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환불한 사람 3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본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3명이 환불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그래도 한 실명으로는 최소한 3명 이상 붙었고, 그래도 익명으로도 한 3명 이상 붙었겠다. 이렇게 대충 가늠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니아 사이트의 공지를 보면 첫 글자만 빼놓고 이름은 다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2차는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합격이 된지도 모르죠. 그죠? 사실 이번에 합격자 분한테 저 대신에 사업 관리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당신이 사업 관리 맡아주세요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뒤에 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89점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 하필 그 사람 집이 부산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또 올해도 여기에 또 발목이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냥 7년 동안 이러고. 자, 다시 이제 얘기가 옆길로 가면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다 촬영한 게 있어요. 그죠? 이 모의고사도 신청을 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의 10기는 12월 전에 끝날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이걸 수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11기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빠르면 12월, 아마 12월 후순일 텐데 사실 12월 가지고 너무 늦죠. 그죠? 왜냐하면 저같이 어차피 6시간 공부도 안 할 거면서 6개월 만에 붙는 건 하루에 한 6시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11기보다는 10기가 훨씬 낫죠. 그죠? 그래야 좀 여유롭게 좀 공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10기하고 11기는 1 플러스 4 과정으로 해서 95만 원으로 거의 뭐 영업직원스러운데 근데 95만 원으로 해서 오픈이 됐고 아마 동영상 비용만 하더라도 이 비용 넘어갈 거예요. 따라서 95만 원 안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타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타 학원에 수료증 첨부를 하시면 그래도 타 학원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70만 원으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기와 9기를 하신 분들은 의리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할인해 주는 50%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분 안 와요. 그죠?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따라서 여기에 카톡을 보면
1기부터 9기까지 카톡방이 있어요. 그죠? 그 카톡방을 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취소 반품 교환 환불. 이게 1번. 2번은 합격해서 나가는 거.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1기부터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합격할 때까지 좀 있다가 제가 서로 설마 여러분들한테 민폐 드리겠어요. 그죠? 이상하게 감리사만 강의하다 보면 제가 저기 제 인상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그 기수사 강의할 때는 어호 강의를 하는데 이 지금 감리사 강의를 하다 보면 한 개 한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강의하는 것도 감리사를 강의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또 강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 결제 잘못했다 그런 분들은 수료증 첨부하시면 제가 항상 카드 결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KG 모빌리언스니까 그쪽 가서 제가 바로 아니 이제 뭐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직원이 가서 바로 부분 취소해 주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붙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의 학교 후기 게시판 보면 거의 안 쓰죠, 그죠? 아무튼 학교 후기 게시판을 보면 이번에 붙은 사람이 89점으로 붙었고 성함은 정경수님이네, 그죠? 아무튼 18점, 18점, 21점, 17점, 15점 이렇게 했는데 점수는 저의 골프 실력하고 비슷하네, 그죠? 89 나왔네, 그죠? 어, 골프 점수로는 안 좋은데 사실 감리사 시험으로는 사실은 상위 10%입니다.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종종 또 후기 쓰고 나중에 1년 뒤에 또 지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쪽에 후기는 기숙사 후기는 한 수백 개가 있는데 사실 감리사 후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좀 후기도 한번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분은 부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언택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잠깐 회고로 하면 9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기에 서브노트 갱신 강의 2 요거 추가했어요. 그죠? 요거 추가도 사실은 축진자님들께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5분의 4분의 그죠? 제가 도메인 하나고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8기는 12주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죠? 따라서 그때 주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요거 2개는 작년 거와 올해 줬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수강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렇게. 따라서 우리 쪽은 다 담당자가 있어요. 그죠? 법과 사업관리법 지침. 여기에 25분은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은 지금 AA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거의 한 25년 동안 한 조종웅 촉진자, 그죠? 이 사람이 하고 있고, 그다음 백기현이라고 불리우는 촉진자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 친구도 15년 동안 DB만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DB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SQLP, SQAD 이 모든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기현 기술사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쪽은 이 사람이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스템 아키텍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굿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 사람도 기술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동영상 안 듣길 바라는데 또 공부 기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 여기 화면이 잘려 있는데 보안 쪽에는 이하람 특전제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보안만 하는 친구예요. 그죠? 따라서 그 친구가 보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각 도메인마다 저는 뭐 하냐고요? 저는 사업을 25년 했으니까. 따라서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이때까지 다 한 거를 다 몰아서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거를 다 수강을 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우리는 각 도메인별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어요. 다 전공 분야가 있고 그다음 공통점은 다 코딩은 다 해봤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쏘국은 다 잘 알아. 그 해당하는 디자인 패턴부터 해서 23개의 GUI 패턴까지 지금도 다 암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각자의 또 크로스 펑셔널하게 그런 식의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 한번 회고 좀 해볼게요. 왜냐면 회고를 통해서 제가 뭐 약간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또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찾아서 항상 우리가 개선 사항을 항상 찾아야 돼요. 그죠? 따라서 회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재소강 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또 물어봐야 돼요. 그죠? 지금 점수 몇 점 나왔냐고. 그죠? 물론 그 카톡방에 예전에 썼긴 했는데 다른 분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뭐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봐서 한번 성적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자, 이번에 2차 면접자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1차 필기가 한 4~5명 떨어졌어요. 누적해서. 그 사람들까지 붙었다 보니 2차 합격자가 많은 것 같고 1차 필기는 동정자가 많아서 47점이고 원래는 40명입니다. 보통 42, 3명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엔 동정자가 좀 많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건 그 사람은 85점으로 커트라인이에요. 왜냐하면 니아의 그 감리 담당자가 정확히 알지. 설마 뭐 여기저기 일반 사람도 알겠어요. 그죠? 어차피 응시자보다 그래도 교육 담당자가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정확하겠죠. 그죠? 더불어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응시자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감리사의 혜택이 감리 외에는 없다 보니까 요게 좀 떨어지죠. 요게 따라서 저 지난주에 골프 친 사람 중에 이제 IS MS-P 이쪽으로 좀 하는 친구들 하는 뭐 동료들 좀 몇 명 있는데 페이가 지금 IS MSP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감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더불어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는 속된 말로 더럽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기술사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최한 5%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감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나이대가 지긋하신 분이 많아요. 그죠? 50대 중후반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문제는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은 또 뒤따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이게 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응시자도 덩달아서 줄어드는 그런 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혜택, 감리서와 기술사 혜택을 구분을 하면 뭐가 구분이 되냐고 묻는다면 일단 시험 유형이 다르죠. 그죠? 시험 유형이 어떻게 다르냐면 기술사 시험은 4교시 동안 시험을 보고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400분의 쓰기 시험이고 쓰는 시험의 답안지는 56페이지, 커트라인 60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쓰기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다 이게 기술사 시험인 거고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고 그다음 우리가 말한 오딕 감리사 시험을 알다시피 5개의 도메인이 섞여가지고 그다음에 120개의 객관식으로 해서 커트라인은 작년에는 79개, 올해는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85개 이렇게 해서 450명이 시험 봐서 40명을 뽑는 결혼이 있기 때문에 교섭자를 빼면 실제 합격률은 평균 조금 9.5% 내지 9.7%가 지금의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시험에 대한 1차적인 유형이고 두 번째는 합격한 다음에 혜택. 그래서 아까 제가 합격한 다음에 뭐가 좋냐, 그런 질문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부를 왜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하죠. 그,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러죠. 그죠? 기숙사 감리사를 물어보죠.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러거든요. 기숙사 감리사를 근데 왜 해? 라고 그 이유부터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대부분 이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화 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시험들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니즈와 고울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 감리사 시험은 나중에 감리를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뭐 감리사 시험을 가지고 이거 합격해가지고 점프업이 된다. 혹은 뭐 이거 가지고 떼돈을 번다. 그런 건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항상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숙사든 감리사든 항상 물어봐요. 그죠? 왜 이 시험을 보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오브젝티브스와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무대포로 하다가 사실 이제 무대표라는 표현을 제가 지울게요. 그냥 좀 추상적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해하면 뭐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상황이 그런데 따라서 다시 오면 감리사 시험은 감리를 할 사람이다. 따라서 나중에 60대, 70대에 감리를 할 사람이니까 감리를 안 할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감리사 시험은 보지 말라. 보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선 점프업을 하거나 좀 더 대외 활동을 하거나 심사위원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좀 더 공공기관에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가 그런 목적으로는 감리사보다 훨씬 베니핏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기술사 시험도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뚝뚝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간이 아까운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이 한 78개 내지 80개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체의 문제 중에서 한 68%만 맞추면 된다. 우리는 100점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문제를 봤거든요. 다른 쪽 도메인도. 문제를 봤는데 꼭 몇 개는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건 버린다. 따라서 처음 보는 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왜냐면 10시부터 12시에 시험 끝나거든요. 마킹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문제 푸는 시간은 50초밖에 안 돼. 길어야 52초라고. 8초는 또 침침한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돼, 또. 따라서 진짜 문제 하나 보는 시간 52분이다. 아니, 52초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음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4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는 일정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4월 27일 날 여기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10시에서 시험을 볼 거고, 뭐 성적 발표나 이건 2, 3일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발표가 이렇게 조회가 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익명으로 뜨기 때문에 실전에 몇 명이 붙었다. 이거는 사실 학원마다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요 정도 인원이 붙는다. 면접은 대부분 나는 당장 감리사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접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유창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엔지니어 특하게 제3자적 관점에서 감리를 제대로 수행해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공고 사항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거고. 한 가지 참고 삼아 이 정보시스템 감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니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 시험 과목은 여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감리 및 사업관리입니다. 여기는 강경배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이번에 아까 합격자가 18개를 맞췄는데 재작년에 사업관리 쪽은 전부 다 맞았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따라서 전체 문제의 50%가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저의 권장사항은 이 중에서 최소한 20개는 넘어줘야 된다. 따라서 이래야 다른 쪽에서 한두 개 더 틀려도 감리 및 사업관리는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따라서 감리 및 사업관리도 해볼 만한 도메인입니다. 특히 사업관리 쪽은 PMP를 따야 돼. PMP 정도는 따고 들어가야지만 사업관리가 보통 13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11개 이상 맞추려면 저의 PMP 자격증은 따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많이 틀어봤자 하나 겨우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12분이 보통 12, 3분이 걸리겠죠. 문제 하나당 1분이니까. 저는 요거를 보면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분을 세이브하면서 전체 11개 이상 맞춰준다. 이거를 해주고 다른 쪽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더 소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덜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그다음 조정훈 기술사가 소프트웨어 공학 이거 담당할 거고, 사실 알다시피 소공이 어렵습니다. 소공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분석에 대한 거, 디자인 패턴에 대한 거, 개발에 대한 거, 쿼리 결과에 대한 어떤 아웃풋, 테스트에 대한 거, 릴리즈에 대한 거, 이번에 J유닛 4.0 나왔죠. 그죠? 운영에 대한 거, 유지보수에 대한 거 등등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백기현 촉진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요거는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예전에 DB는 평균이 한 15문제가 나왔는데, 전체 25개에서. 지금의 ITP의 대부분은 여기가 19개 내지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백기현 촉진자님이 굉장히 좀 노력해줬고, 더불어 백기현 촉진자님 오기 전에는 여기 담당자가 2명이 있었는데, 부안의 기술사와 조숙향이라고 하는 수석감리원이었어요. 이 2명이 모두 다 DB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지금 백기현 촉진자가 3번째의 촉진자인데 DB를 7년 동안 모아놨어요. 그죠? 3명이 다 DB의 전문가야. SQL, AP 자격증까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DB가 합격률 좀 점수가 좀 높은 것 같고, 시구가 좀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시구가 요새 점수가 좋아집니다. 그래도 AI까지 우리가 다 강의를 해주니까, 그죠? 통계까지 다 강의를 해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안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 보안은, 이게 생각보다 20문제인데, 15개 넘기기가, 이번에 아까 합격자가 15개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됐는데, 15개 넘기기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많이 봐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120분을 보게 될 거다. 아무튼 랭킹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 자, 아까 합격을 했던 사람은 그 정도로 하고, 점수는 저한테 오픈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점수 붙었어요. 그리고 끝나려고 자꾸 해요. 대부분 요렇게 자기의 이름만 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죠. 그죠?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 커트라인이 78개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분도 88점 나왔어요. 그죠? 꼬박꼬박 그래도 오프라인에 공부 잘하는 분들은 거의 90점에 육박을 해준다. 보시면 감리의 사업 관리는 항상 점수가 좋아요. 그죠? 또 이럴 때 여러분들 비웃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줘요. 이럴 땐 비웃어 줘도 돼요. 소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따라서 소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요분이 최현님이죠. 그죠? 최현님이 재수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5기에서 작년에 아마 6기인가 7기였으니까 이분이 이제 재수강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마룡님, 이런 분들이 점수가 높죠. 그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이 12개, 보안이 20문제, 점수 진짜 높죠. 그죠? 그렇게 된 것 같고, DB하고 시구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동영상은 최강이다. 그래도 개인적인 실명이 들어가서 일단은 뭐 사실 이분들한테 점수 오픈한다는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렸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뭐 웃기죠, 그죠? 강의가 그죠? 강의가 저의 강의는 원래 웃깁니다. 저의 강의는 뭐 무게가 전혀 없는 거. 자, 이번에 23년도에 감님의 사업 관리 좀 볼게요. 이 부분은 풀이가 제가 해서 한번 보고, 다른 분들의 자료도 여기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 풀이의 동영상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수강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거 잠깐 볼게요. 올해 걸 보면 사업 관리가 12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법 문제가 8문제가 나왔고, 감리가 5문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5개의 문제가 나왔다. 따라서 PMP는 무조건 먹고 돌아간다. 이게 저의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 감리는 그때 말씀한 것처럼 최근 7년치의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매번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어쩌고 저쩌고 감리 발주 가이드, 감리 수행 가이드, 그 다음에 뭐죠, 전자정보법, 기준법, 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보면 행정처분의 윤리 가이드. 따라서 이런 식의 감리 쪽에 가이드가 한 6개가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신 게 좋다. 결론, 처음 듣는 토픽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한 18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1점 정도는 해줬어야 됐다. 이번 정도 난이도에서는. 그죠? 따라서 이번에 고정비율법 이런 거가 좀 생소하죠. 그죠? 성과 측정은 아는데 고정비율법 이런 게 좀 어벙하죠. 방법론 중에서는 반복적 개발 방법론, 따라서 분석 단계도 여러 번, 설계 단계도 여러 번, 이런 반복적 개발 문제도 나왔고, 허트 한번 들어보셨어요? PEIT? 따라서 PEIT하고 유사한 게 GEIT거든요.
따라서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이라고 하는 산정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픽으로 산정하는 게 그래픽 그죠 P 그래픽 G2니까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이죠. 그죠? 사실 이런 토픽도 제가 어디선가 다루긴 다뤘는데 최근에는 안 다뤄서 제가 이거를 감리사에서 다뤘나 가물가물해서 제가 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죠? 아마 어쩌면 5년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WBS에서 두 문제 나왔죠. 그죠? 따라서 워크 패키지 이름, 따라서 WBS를 탑다운을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루치부터 해서 10일치의 워킹데이, 그 작업을 우리는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분할, 영어로는 디컴포지션, 이게 이번에 기출문제고, 따라서 언더밸류 어널리시스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항상 두 문제씩 나왔는데, 따라서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SPI의 분자는 뭐죠? EV, 분모는 뭐죠? PV. 이런 거를, 이런 공식을 사람들 암기 못해. 그러다 보니까 뻔히 또 틀려. 그죠?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서는 크자 폐병이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크래싱은 자원 추가, 패스트 트래킹 병행 추진. 중첩이니까 정답은 패스트 트래킹이었어요. 그죠? 아주 쉽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성과 도메인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칠판, PMBOK 칠판에서 세 문제나 나왔어요. 세 문제. 따라서 작년까지는 칠판이 한 문제 안 나왔는데, 제가 진짜 모의고사에서 강조했잖아요. 언젠가는 칠판이 나올 건데, 지금은 채점자 감리사들이 칠판을 모르니까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거다. 따라서 재작년부터 칠판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칠판, PMBOK, 프로젝트 관리 바드브 날리지. 이게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죠. 따라서 EI에 대한 이모션 인텔리전스의 인터퍼스널 스킬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터크만 모델은 사실 이전 모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과 도메인에서 하나 나오고, 성과 도메인은 8개죠. 그죠? 저희 암기법은 2팀 계기작 인측불, 그래서 불확실성까지. 이해관계자 관리부터 불확실성.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한 1000번은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서야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핑크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동기부여 모델. 알게 뭐야, 하겠네.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틀렸지, 뭐, 그죠? 이게 핑크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도 모를 거다, 그죠? 왜냐하면 저의 강의 교환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뭐 누가 알겠어. 그 다음에 교차 횡단팀이 나왔는데, 문제 지문이 좀 이상했어요. 그죠? 꼭 보면 이런 문제에 이게 지금 국어인지 뭔지 잘 모르는 문장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 다음 법 지침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프로젝트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장기 계약,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재개발 사업은 몇 month로 계약을 하냐, 아니면 펑션 포인트로 계약을 하냐, 개정판에 대한 문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예외로 하는 제외 사업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는 문제, 그 다음에 ISP와 ISMP, 따라서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과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마스터 플랜에 대한 수립 가이드에서 검토 분야에 대한 문제, 오픈 데이터, 공공 데이터죠. 공공 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문제, 소프트웨어 계약을 갑을 간에 삼성 SD와스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계약을 해서 그들을 감독을 할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가 2문제 나왔어요. 그죠? 네,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이쪽 SI 프로젝트 구축을 했으면 그때는 그죠? 여기 지금 그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 그저가 뭘로 보여요? NA요? NA? 이거 왜 눈에 안 들어오지? 언제까지 수행을 하는? 그럼 좀 이따 문제 보던지 아마 기출 문제. 이거 지금 이게 현재 25분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걸 읽지를 못하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8문제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가이드는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재수강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이름 모르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도 많이 내서.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8개 중에서 하나 정도 실수하고, 그래도 한 7개는 맞췄어야 됐다. 얘기만 하고 싶고. 더불어 요새도 기술사 시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술사는 감리사는 기술사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ISP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요새 대세는 그래도 ISP에 대한 니즈가 꾸준하거든요. 그죠? 예, 그거를 좀 숙지했으면 좋겠고. 자, 감리 쪽에 가면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종료 단계의 기술 적용의 결과표를 종료 단계에 최종 확인하거든요. 그 문제 하나 나왔고. 그다음 감리 기준에서 설계 때 무엇을 보냐? 이 문제 하나 나왔고. 감리 발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5억인 이상인 프로젝트에서 대국민 서비스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는 경우 1억 미만은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그냥 술술술 나오는데 10번 나오는 18번, 매번 나오는 행정처분,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 1차 처분은 뭐냐? 평고다. 이런 문제 매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감리를 하거나 아예 감리사가 상주를 하는 수석감리원이 이걸 상주감리라 부르는 거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 5문제. 제가 봤을 때는 5문제 다 맞췄어야 돼. 예, 그리고 실수 한 3개 하고 그럼 최소한 21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는 거. 자,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어. 예,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나요? 지금이 8시 40분이죠. 자, 그리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소봉으로 돌아가면 아키텍처 문제 나왔고, 보안성 설계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퍼플러스 리뷰 문제 나왔네요. 그죠? 아키텍처 스타일이면 아탐과 CBAM,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해서 아키텍처 문제, UML 문제, 데브옵스 문제, 메인터너스 문제, 애자일 문제, 테스트 문제, 품질, 소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 구닥다리 토픽, 그러니까 컴포넌트 결합에 대한 것. 요새 소아는 한물 갔는데, 그죠? 대부분 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갖고 CMMI도 제가 문제 봤거든요. 이 CMMI 2.0에서 CMMI 2.0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딱다리 이전거로 나왔어요. 좀 감리사 문제도 바뀐 게 있으면 좀 감리사 출제자도 바뀐 거 내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그죠? 그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어벙한 게 많이 있죠. 아무튼 대세는 아키텍처와 테스트가 나왔네요. 그죠? 현재 ITP는 다 자체 개발 솔루션인 거.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쓰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뭐라 부른다? 소프트 아키텍처라고 해요. 여기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가? 단통 시서, 단위 테스트, 단통합 시스템 설치 인수 테스트부터 해서 단계에 따른 각각에 대한 문제. 따라서 그다음에 테스트를 어디까지 할 거냐? 테스트 커버리지 같은 문제. 자바 버추얼 머신 기반의 J-유니퍼를 통해서 테스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죠? 어렵죠 그죠? 하나하나가 디테일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평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 개인적인 평가 물론 조종홍 촉진자가 나름 평가를 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내년에 출제자가 있으면 좀 변경된 건 좀 변경한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하면 좀 트렌드나 이게 좀 같이 좀 따라가 줘야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7년 전 거 다 풀든가.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출제자가 최근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7년 전 거 다 풀면 이해가 돼. 그 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아무튼 소프트 공학이 이번에 합격자가 18개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최소한 여기서 18개는 나와야 안정적으로 붙는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100개원 촉진자인데 데이터 모델링 나왔네. 데이터 모델링은 한 개념물이죠. 개념적 논리적 모델,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 따라서 EID에 대한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과 EI 모델에 대한 것, 함수적 종속관계, 펑셔널 디펜던시에 의해서 1차부터 5차 정규화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함수적 종속관계가 나오고 내가 엑셀에 들어갈 때 넌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동시성 제어의 락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실행은 실행하고 그냥 풀 때는 한꺼번에 푼다. 이게 바로 투페이지 락킹에 대한 문제. 제 입장에서는 다 아는 문제인데 막상 또 들어가면 저도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해. 그죠? 그러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리드와 언두 이 기법을 하는 게 체크포인트. 따라서 타임 스탬프를 찍어놓고 어디로 돌아갈 거냐. 그 다음에 SQL에 대해서 가상 뷰에 대해 뭐 2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조인의 문제, 권한을 줬다가 뺏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어, 그냥 관계 대수에 대한 유니언 조인에 대한 거, 참조 무결성. 내가 조인하는 키다. 그럼 반드시 그쪽 테이블에 가면 참조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참조 무결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간만에 ISO 8000이라고 하는 표준이 나왔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이 나왔고, 유사한 것들을 그룹핑하는 K-민지 알고리즘, 평균값으로 클러스터링하는 분지파에 대한 것, 파일에 대한 레코드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말하는 위복 병문장의 키워드로 하는 것, not only SQL, 따라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따라서 거기에 캡 이론 중에서 파티션 톨러런스, 파티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not only SQL 문제,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걸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문제, 예, 그렇게 25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아무튼 백기현 축진자가 잘 풀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DB 쪽으로 돌아오면 뭐 그 사람 말고 제가 평가하는 건, 제가 여기 강의는 안 하지만 SQL 문제가 6, 8개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쿼리문을 분석하고 짤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가 많이 맞춰줘야 돼. 따라서 저는 쿼리문에 한 번도 짠 적이 없는데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재작년에 붙었던 분이 지금 지방에 감리하시는 분인데, 그분 제가 알기로는 57세예요. 그죠? 네트워크 전문가였어요. DB는 엑셀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죠? 붙었죠. 그것도 한 8개월 만에. 따라서 이쪽도 어렵긴 한데 접근을 해야 돼.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이꼴 뭐다? 엑셀이에요, 엑셀. 따라서 엔티티를 뭐라 부른다? 탭.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DB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구는 조종욱 촉진자인데 TCP의 그 대표적으로 3웨이 핸드세킹의 TCP와 그다음에 원웨이니스의 UDP 속해함수. 속해함수는 이번에 감리사도 이번에 기술사도 나왔는데 그냥. 따라서 전송할 수 있는 계층의 포트, FTP 포트, 이메일 포트, HTTP 메서드 현재 3.0이죠. ARP, 맥 주소와 IP 주소를 매핑해주는 CRC 간만에 나왔네. 맥 주소 나왔네. 48비트.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해주는 BGP에 대한 프로토콜, IGMP에 대한 인터넷 그룹 매니저먼트 프로토콜, PPP, 데이터 주소, OS의 페이지 교체, 유닉스의 파일 관리, 레이드, 리던던스 어레이, 인디스트, 인디펜던시 리스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엔디언에 대해서 큰 숫자부터 저장할 거냐, 밑에서부터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7비트의 아스키 코드 나왔고, 하드웨어 규모 산정은 기법이 3가지예요, 그죠? 그 문제 나왔고, KNN, K계제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룹핑하는 K계의 니어스트 네이버에 대한 문제, AI의 신경망 문제, 그 다음에 렐루와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화 문제, 챗 GPT-4에 대한 자연어 처리 문제, 학습 모델을 다른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 학습에 대한 문제가 NFT가 나왔네요. 넌 펑저블 토큰, 블록체인 같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으로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술품 같은 걸 화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조할 수 없는 넌 펑저블을 할 수 있는 토큰, 도커 같은 거 컨테이너 가상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가상화 유형이면 문제는 안 맞지만 OS 가상화냐, 서버 가상화냐, 네트워크 가상화냐, SDN이냐 그런 문제겠지, 그죠?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토픽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쪽 강의는 하지는 않지만 기술사 강의를 거의 17년 한 동안 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도메인은 자 평가는 일단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하람 촉진자가 냈네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암호와 DR이죠, 그죠? DP 헬만이냐, RSA냐, 키가 있냐, 그죠? 퍼블릭 키냐, 프라이빗 키냐, VPN,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다음 가명과 익명 처리, 슬랙에 대한 내용, 웹서버 보안, 디지털 라인 매니저먼트, 리버스 엔지니어링, 정보 모델에 대한 거, 그죠? 알백이냐, AC 접근 제어에 대한 맥덱, 알백, 벨, 라파두에라 모델, 비바 모델일 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매뉴얼을 보고 그걸 보고 공격을 하는 부채널 공격 나왔고, 서비스 거부니까 디도스 공격 나왔고, 블루투스 공격 나왔고, 인공지능이 또 나왔어요. 인공지능 공격. 웹 취약점 진단 도구가 또 문제 나왔고, 주가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거 IP 스푸핑이라고 부르는데 스푸핑 문제 나왔고, 어플리케이션 공격 나왔고,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문제 나왔고, 데이터 포렌식이냐, 회계 포렌식이냐, 컴퓨터 포렌식이냐, 포렌식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역시 제 입장에서 보면 20개는 모두 다 아는 토픽에서 나왔네. 자, 문제 하나하나 읽지는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뭐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각각 전담자가 있으니까. 결론은 좀 해볼만 했다.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감리사 시험을 뭐 오래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좀 내용 빼놓고는 그래도 도전할 수는 있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평가는 넘어갑니다. 자, 이쪽 평가는
이하람 촉진자가 있고 이쪽 평가는 제가 해봤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강정배의 보안 쪽에 먼저 강의를 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거다. 보안기사 자격증은 비록 없을지언정.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합격 전략 이거를 한번 잠깐 공유해 볼게요. 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이 9월 6일입니다. 2주 뒤에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따라서 사업 관리하고 사업 관리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저는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강의하고 문제풀이하고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아마 타임라인이 있겠지만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주에 알아야 될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는 동영상이 7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강의는 못합니다. 대부분 변경사항만 강의를 해줄 겁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칠판에 기존에 있는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가 뭘로 바뀌었다? 이 팀 계기적 인치풀.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팀 관리부터 해서 마지막에 리스크가 뭘로 바뀌었다? 언서턴티,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강의를 해줄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사업관리 11개는 맞출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법지침 또 개정할 것도 찾아야 돼. 그죠? 따라서 1, 2년 동안 기술사에 나왔던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지만 문제를 더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요것을 제가 아마 3주 동안 하겠네요. 그죠? 3주 동안. 자, 그러면서 10월 달에 소프트 공학 할 거고, 11월 달에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할 거고, 그다음 네트워크 OS,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거,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통계, 여기 지금 OS가 빠졌다. CAOS까지 추가. 여기 하면 여기 2주, CAOS가 앞에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2주,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주는 보안 쪽,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1 플러스 4 모두 수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부족해. 특히 지금 기술사 공부하는 분이 여기 ITP에 250분이나 있잖아요. 지금 벌써 심화반 10개 중에서 2개 마감 처리했어요. 그죠? 그 정도 사람이 많아요. 그죠? 어제는 제가 토목기술사 오픈했어요. 따라서 ITP건 토목기술사까지 하고 내년에는 부동산 자격증 추가할 거고 내후년에는 수능까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저의 플랜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 거 합격해서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도 지금 사업관리 이거 기출문제 풀이 만들더라고. 어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제발 부탁이니 합격해서 제 거 좀 인수인계 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1, 2월 달에 하는 11기는 아직 플랜이 안 나왔어요. 요거는 좀 쉽게 하면서 일정을 잡을게요. 그렇다도 동영상은 먼저 받아서 요청하는 걸로. 왜냐하면 11월 달에 해서 하루에 6시간 안 하면 붙을 리가 없어요. 따라서 미리미리. 그런 거 그렇고 신청 페이지는 오픈도 안 했네. 그죠? 아마 여기 동영상 본 사람은 그럴 것 같아. 과정이나 오픈이나 하고 동영상이나 달라 그럴 것 같아. 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강의 교환부터 해서 우리의 서브노트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옆에는 교재가 첨부되어 있고요. 물론 1, 2년 바뀐 게 있어. 근데 바뀐 거 해봤자 10%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10% 때문에 종종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전 거네요. 예전 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따라서 이건 보지도 않고 이쪽부터 다 옛날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강태입니다. 네, 바로 강태. 그래서 뭐 카페에 전화에 저한테 뭐라고 하면 다 강태예요. 그죠? 따라서 7년치를 보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다 받아줄게요. 그죠? 그렇게 됐다. 아무튼 합격하고 싶으면 7년치의 동영상 다 본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해줘야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투트라인 80점을 못 넘는다. 이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가장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면 아무튼 이번에도 모의고사는 두 번은 최소 추가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존의 모의고사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올 수가 있고 우리 모의고사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따라서 보통 모의고사 보면 74점이 맨 최상위권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붙을 사람인지 떨어지는지 안다. 더불어 우리 쪽 강의를 하면 그래도 실제 내용은 좀 들어가면 좀 막히겠지만 일단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한 번씩은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제가 한 4개월 이번 기수가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학원 모의고사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장난 같은 문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어에 익숙하면 우리 문제는 잘 푸는데 좀 말을 바꾸면 그것 또한 혼선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감리사 시험은 지저분합니다. 문장을 꼬아놓은 게 많아요. 이 꼬아놓은 걸 이해를 하는 데가 또 시간 걸려요. 이거 막상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예, 종종 이게 국어인지 어떤 건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없고 설명했습니다. 예, 도대체 주어가 없는 문장은 전 또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 주어가 없는 문장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 예, 그런 걸 알고 예,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매주 11주 동안은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사전에 어차피 우리 다 카톡방이 오픈했잖아요. 그죠? 따라 카톡방에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먼저 오픈을 해달라. 물론 여기 심화반 벌써 우리 지금 실전 심화반 10분은 벌써 동영상 벌써 요청했어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벌써 4개월 전부터 권한을 준 걸로 기억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그 전주부터 오면 그 전주 거에 도메인에 집중.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제가 강의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줄 거 강의해주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평일 야간이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쪽 도메인은 다 보고 와야 된다. 누적해서. 왜냐하면 주간 이전 기수도 업데이트를 다 거기서 해줬거든. 업데이트 포함하고 기존 거 하면 강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못해요. 10주 안에. 따라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따라서 오늘처럼 7시 20분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아. 언택도 가능합니다. 언택도 촬영을 해서 지금처럼 줌으로 촬영해 줄 거예요. 그죠? 줌으로 촬영해서 동영상 다 오픈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매주 시험 볼 겁니다. 매주 시험. 아무튼 50문제 정도로 보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두 배수로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거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좀 기술사의 도메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따라서 그 업데이트 할 것도 같이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매주 전주에는 복습 및 예습이 끝나줘야 된다. 그리고 요 과정이 2월 달에 끝나면 4개월 남잖아요. 4개월 동안 또 반복 학습을 해준다. 어차피 그 카톡방이 우리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 카톡방에 5명의 축진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들한테 질문한다. 그렇게 해서 에이 이게 설마 나오겠어. 그러게 없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한다. 이해할 때까지.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남 아지트를 포함해서 5개 아지트는 제가 다 매수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리 정도는 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또 과정이 늘어나서도 모르겠네요. 그죠? 지금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튼 최대한 하고 지금 영등포 아지트는 항상 공간이 남는데 이쪽에 설릉역 쪽은 지금 강의장이 지금 주말에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일부는 5장이 주말에는 없어요. 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 출제와 답변은 아까도 얘기했던 카톡방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한다. 질문이 많은 사람일수록 붙었어요. 그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질문을 할 때 신경질 내기 없기.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좀 그래도 좀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답변 안 해줄 강사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아무튼 늦게라도 다 해줄 거다. 그러면서 서브노트는 그 작년에 한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업데이트 이번은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것만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될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 3, 4월 달에 감리사 9기 서브노트 반드시 업데이트 해준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19주 차로 볼 건지 아니면 7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거 중심으로 하든지 사실 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세 개를 다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부탁하고 싶고. 자, 그리고 일부러 PDF 같은 거 다 올라와 있거든요. PDF 같은 거 다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오프라인 신청자는 웹하드 오픈해줘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웹하드 오픈해줘야 되네요. 지금까지 7년치에 썼던 웹하드. 그러면 다 이 PDF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본인이 좀 수정할 수 있게끔 일단은 본인이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애착이 가장 많이 가요. 그죠? 예, 정부 시스템 감리사 필수 동영상. 이게 저는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 법도 바뀐 게 있지만 뭐 행정처분 그런 거 안 바뀌었거든. 그래도 안 바뀐 게 훨씬 많아. 예, 이거를 좀 더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이를테면 제가 그 법제도를 그 20년 동안의 감리사를 정리하는 프린터로 뽑았거든요. 프린터로 법과 지침 나온 건 프린트를 양면으로 다 뽑았어요. 키가 한 1m 되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정독은 안 했지만 시험 문제 나온 건 앞뒤 다 읽었어요. 한 서너 번 다 읽었어. 그래서 나온 게 이 법 제도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열성만 해주면 붙죠, 그죠? 제가 뭐 DB 시험 보면 물론 나도 떨어질 수 있지. 하지만 DB는 모든 DB 자격증을 다 가진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즌2는 업데이트한 거니까 만약에 이거가 1 플러스 4로 좀 아쉽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이정기수 걸로 수강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괜찮겠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가장 양이 많은 건 한 3년 전에 촬영했던 정부시설 감리사 19주, 17주 요거 촬영한 게 제일 좋다. 이게 이제 최신판이고 이게 바로 기술사 감리사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인쇄만 하더라도 인쇄비만 2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재본해야 돼. 아니면 재본해서 정리하든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죠? 기출문제. 따라서 23년도까지 해서 어제 다 추가를 해놨어요. 저희 이제 어렵게 추가를 했고, 비용도 다 이전에 결제 비용으로 다 강사분들 드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1 플러스 4에 요청을 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특강인데, 이 특강은 사실은 기술사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 들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술사 특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특강까지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제 기술사가 좀 더 변화를 빨리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좀 수강했으면 좋겠다. 한 번 특강할 때마다 겨우 뭐 4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아끼지 말고 1년 더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한 번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의 이제 당분 사항은 매주 빠지지 않는다. 1번. 그 다음에 동영상은 틀린 거 중심으로는 한 3번 내지 5번 수강 반복 학습 부탁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들릴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서브노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안 하는 분들 본인이 SSD도 아니고 본인의 머리는 DDR이라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DDR은 휘발성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합니다. 이렇게 응시하고 타 학원도 모의고사 보라고 아마 다른 학원은 타학원 보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학원 찾아서라도 다 본다.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건이 되면 지금 PMP 6판이 아니라 7판 거 수강하시는 거. 그래서 그게 25만 원이니까 그거 수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50% 할인 요청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요거를 듣는다. 여기에서 12세 문제 나올 거니까 이건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돼.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6판으로 한 빵점이야. 7판으로 해줘요. 7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만 2년. 자, 그러면서 강의 순서는 아까 그 순서로 할 거고, 그 순서가 지금 3년 전에 촬영했던 오프라인 17주 내지 19주작,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와 강의를 예습과 복습을 다 해주셔야 돼요. 같은 얘기고, 지금 전지웅 담당자가 조종욱 촉진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건강 때문에 지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기출문제 엑셀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기출문제 엑셀 그거 오픈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건 좀 추가 좀 해주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엑셀 추가하는 걸로. 뭐 나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안 하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준다. 네, 그리고 서브노트는 거기 보면 일부 원본도 있을 거예요. 같이 갱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지금 예상은 3, 4월 달 2번은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모의고사를 볼 때니까 그때 참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펜덱스를 가면 각각의 담당자 이미 했던 얘기 또 있고, 그다음에 보안은 이하람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 기출문제 아까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올리고 싶고, 아마 지금이 9월 20일 날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12월 달 정도에 해서 아마 3월 초중순에 끝나겠죠. 모의고사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는 가서 볼게요. 가서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감리사 10기가 될 거다. 얘기가. 네, 얘기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지금 저는 잠깐 여기에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네요. 이렇게 같이 계셨네요.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혹시 올해 시험 보신 분? 어째 카메라는 안 나오니까 제가 올해 시험 봤다. 저 선생님 이거 시험 안 보셨어요? 혹시 시험 안 보셨어요? 시험 안 보셨어요? 처음. 브라보. 우리 지금 카톡방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 카톡방에 이 감리사 10기 분들 여기 다 계시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이겨요. 이분들이 이겨야 붙지. 기존에 했던 분들을 못 이기면 또 떨어질 거니까. 치열하게 해서 앞으로 지금 벌써 지금 9월달도 끝나가잖아요. 거의 해봤자 8개월이에요, 8개월. 예, 거의 하루 한 6시간 해야 돼요. 예, 종종 오래 공부하신 분들 봤는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딱 있어요. 오늘 PMP도 제가 전체 메일을 보내면서 PMP 자격증도 2주 만에 딴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따고요. PMP도 2주 만에 딸 수 있는 걸 굳이 1년 동안 하는 의도가 좀 뭔지 물론 바쁘겠지. 근데 사실은 2주에 끝날 수 있는 거 왜 1년 동안 하냐고. 감리사 6개월이나 딸 수 있는 거 왜 감리사 5년 동안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 혹시 그럼 질문 있을까요? 질문 하나 정도 받아줄게요. 왜냐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뭔가 좀 브랜드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질문. 역시 자, 이것으로 다 예상했듯이 보통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강정배 어벙한 2024년도 4월 27일 오전 10시 이거 합격 전략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동영상 오픈해 드릴게요.